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7월 2주차 경마를 끝내고 가족분들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지난주 날씨는 아주 극과 극으로 갔죠. 금요일부터 시작됐던 그 살벌한 날씨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과천 기준으로 36도,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더구나 그 태풍 때문에 약간 그 습도 있잖아요. 와,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그 일요일 새벽부터 내렸던 비가 하루 종일 그냥 주적주적 그냥. 배당 역시도 1주차와는 그야말로 극을 오르면서 양일간 시행됐던 23개의 경주 중에서 18개 레이스에서 10배당 이하로 찍혔어요. 10배당 이하로 찍혔고, 특히나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일요일 6경주 불굴의 신화와 머스탱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마필들이 저배당. 근데 그 저배당이라는 게요, 8배, 9배 이렇게 형성됐던 게 아니라, 제가 일요일 2경주였죠. 라운트로피하고 빌리뷰 한방 찍었을 때 금화권, 요게 복승식 기준으로 6.3배였고 쌍승식 기준으로 9점 몇 배였거든요. 요게 최고 배당이었어요. 6배 언저리가 일요일 최고 배당이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배당 가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경륜장에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경륜장에서 배당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4주차에 부산 휴장이 들어갑니다. 부산 휴장이 들어가면서 서울 경마가 해당 일날 15개씩 경주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양일간 28개 이상,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7월달 같은 경우는 경주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출전 수가 빠지게 되죠. 더욱이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비가 왔는데 당일날 그 인기마들이 선행마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인기 선행마들이 입상이 이루어진 점.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가장 큰 이유는요, 양일간 가장 많은 마필을 기승을 했고 가장 많은 인기마에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의 미친 짓이었죠. 양일간 17개 마필에 기승했거든요. 세영이가. 양일간에 17개. 양일간 23개 경주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탈 수 있는 모든 분량은 다 탄 겁니다. 양일간 17개에 타가지고 9승 2착 5회 14개 경주. 저는 지금까지 경마를 배터 예상과 걸치면서 양일간 14개를 들어오는 이런 기록은 처음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건요. 14개. 하루에 14개를 타기도 어려운데 14개의 입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승이에요. 9승. 우승이 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일간 23개를 레이스를 치렀는데 14개를 입상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안 탄 거 빼놓고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3개 빼고 다 들어왔어요. 그야말로 혼자서 콩 찍고 팥 찍고 다 한 거죠. 지금 생각해도 진짜 말도 안 됐던 결과물이었던 게, 물론 그 중에서 뭐 누가 타도 입상이 가능했던 거, 뭐 굳이 세영이를 안 타도 입상이 가능했던 마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상파워라든가 라운트로이, 유아이삭스 이런 마필들은 뭐 굳이 세영이가 안 탔어도 입상이 가능했던 마필들이었지만, 야, 세영이었기 때문에 입상이 가능했던 마필들도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결과물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원래 지난주가 문세영 기사 기승 정지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상 경주도 있었고 뭐 차주 축주 예정마 조교도 있었기 때문에 한 주 유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세영이가 안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대상 경주가 있기는 한데 이번 주 월요일날, 오늘이죠, 오늘 조교를 보니까 조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마사회 그걸 알아보지 못했는데 2주 유예는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기승이 아마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주 세영이가 그렇게 많은 마필들의 인기마에 기승하면서 입상을 거뒀던 점, 근데 이번 주에 기승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2주차 기다리고 있다, 3주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당으로 큰 재미를 봤던 1주차에 장성원 지난주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양일간에 7개 경주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저배당이 쏟아졌던 경주들에서 7개 적중은 별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죠. 7개인가? 8개네, 8개. 8개. 8개 정도. 그렇죠. 8개네, 8개. 8개 정도 적중이 나왔는데 뭐 큰 의미는 둘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 1경주에 10.5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주들에서 두 자릿수 적중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적중이다 라고 한다면은 토요일 날 좀 레이스가 좀 안 풀렸죠. 안 풀려다 보니까 제가 문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남은 경주가 몇 개 없다. 몇 개 없는데 집중을 좀 하겠다. 여기 언제부터냐면 11경주부터인데 11경주에서 5번마 유아이삭스 7번마 남산축제 요거 찍고 나서 바로 들어갔던 12경주에서 3번마 대한장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통시대와 베스트런은 나는 배팅 죽어도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때리고 싶은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필이 대한장군이었고, 대한장군이 대가리까지 오면서 20.1배당 쌍승식 기준으로, 요게 이제 토경마 같은 경우는 나머지 그나마 이제 후반부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거였고,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1경주 시작할 때 지상파워하고 아즐키아 쌍승식 6.6배당 요거 딱 한 방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즐키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방 딱 지져놓고 그 다음 2경주에서 5번마 라운트로비하고 2번마 빌리브유, 원래는 상혁이 말을 세게 봤었는데 상혁이 말이 현장에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쌍승식 9.6배당 요것도 한 방, 그리고 연속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 승부처에서 스마트 웨어하고 대건이 요걸 때렸는데 복승식이 5.0배당, 뭐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작과 함께 연속성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게 주정막구로 연결됐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중반부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마번 조합이 통하지 않으면서 결국 초반에 이긴 자금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초반에 이긴 자금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전체 서울경마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일요일날 서울경마 배당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8경주부터 시작되는 부산경마에서는 보란듯이 배당들이 쏟아지면서 6개 경주 중에서 100배당 이상이 2개가 나올 정도로 정말 서울경마의 모자람을 부산경마에서 꽉 채워버렸습니다. 배당으로. 장석도 부산경마 3경주에서 금포프린스 마리논 쌍승식 64배당, 그리고 이어졌던 인기마 적정경주였지만 유역블루하고 석세스토리 쌍승식 3.9배당 단통. 강호 없습니다. 단통으로 꽂으면서 잡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마하다 보면 사실 이런 날이 있고 저런 날이 있게 되죠. 하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일희일비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는 말자는 거죠. 이번 주에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러면 배당이 좀 꺾이게 되나? 그러면 난 또 어떻게 판단해? 이거 하지 말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요, 경마라는 것은 수많은 변수와 다양한 결과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함을 가진 상태에서 이 야구에서요, 3할 타자들이 3할 타자하고 3할을 못 치는 타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3할 타자하고 3할을 못 치는 타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3할 이상을 치는 타자들은요 7번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10번의 타석이 나오면 그 전에 자기 스타일의 배팅 스타일을 가지고 했을 때 졌어도 그 다음 타석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타석에 나와서 공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스위스팟을 정확하게
공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정확한 메커니즘으로 공이 와서 맞추는, 그걸 추구하는 게 3할 타자예요. 근데 이게 3할 못 치는 타자들 있잖아요. 하위권에 있는, 상위 타선이 아닌 하위 타선이 있는 타자들을 보면요, 스윙을 보면 차이가 확 나요.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 스윙에 공을 쫓아다녀, 맞추려고 해. 공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공을 쫓아다녀, 이거예요.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경마를 보면 적중은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준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차피 가야 할 길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똑같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장석과 매주 문자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갖고 가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7월달부터 분명히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결국 정말하는 것이 특성상 한따거리라는 것이 배당을 제대로 잡아야 때리는 거고, 저 배당을 잡을 거면 정말 제대로 압축된 마법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세 구멍, 네 구멍 이것저것 찢어 발겨서, 자, 누구 말도 연탄구멍 찢어갖고 2배, 3배 맞추는 거? 이거 아무 족보 없어요. 아무 족보 없습니다. 100배당을 연탄구멍으로 맞추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2배, 3배 맞추는데 연탄구멍으로 맞춘다? 개족보, 개족보. 그렇잖아요. 아무 내용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중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런 걸 타켓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제대로 된 한따거리 이상이라는 게 결국 20배당 이상, 10배당 이상 이런 거 두 자리 숫자들 땅땅 때려야지만, 이거 못 때리는 마법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진짜 배터들은. 그쵸? 저는 그 길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 쉬는 월요일날, 오늘 다 쉰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배당 안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당창 뭐 배당만 쫙 부르는 예상도 아니에요. 대신 3배당 이하, 4배당, 5배당 이런 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3배당 이하에 때리는 마번이, 만약에 내가 주력이 3배야 그러면 이런 건요, 단통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런 마번은 단통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 현장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저도 많이 해요. 왜냐면 배당판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확실히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추구하는 길하고는 조금 전체적인 배당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마일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이길 때는 어설픈 적중이 아니라 진짜 한따거리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시는 가족분들이고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3할을 때리는 타자들은요, 달라요. 자기 스윙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삼진을 먹어도 자신 있는 스윙을 나가야 돼요. 공 쫓아다니기 바쁘고 파울 내려고 그러고 이런 거 족보 없어. 이런 거는 맨날 1할, 2할, 2푼 이런 거밖에 못 치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3할 타자가 돼야 돼요. 야구에 3할 타자, 넘어서 4할 타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최종적인, 그쵸? 일희일비 절대 하지 마세요. 자, 3주차 준비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3주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한 달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 말들이 다음 주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다음 주 말들은 이미 우리가 한 달 전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죠? 30배당, 50배당, 100배당 이런 거 때리는 거요? 이런 건요, 결코 뭐 봉사, 문고리 잡는 거 이런 식으로 못 잡아요. 대끼리요? 대끼리는 예상지 보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30배, 50배, 100배 예상지 보고 살 수 있어요? 절대 못 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3배, 4배, 5배는요, 여러분들께서 예상지 펴놓고 집중만 잘하면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30배당, 50배당, 100배당은요, 예상지 100날 들여다봐요. 답 없습니다. 예상지 100날 들여다봐도 답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오늘도 독하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보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주차 독하게 복귀하고 7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마필 토요경마 4경주. 토요경마 4경주. 토요경마 4경주의 8번마 응상백. 응상백. 요 경주는 솔직히 지나고 나면 너무 제가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서도 예상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현장에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데 결정적으로 17개 타갖고 3개 빠졌는데 그 중에 하나 탄성연발 놓고 했어. 미쳐버리는 거죠. 원래는 이게 윈드킨을 그냥 놓고 하는 게 맞는데 꼴값을 떨어뜨려. 분위기는 솔직히 저는 그 감은 잡았거든요. 이번 주에 세영이 엄청 때리겠구나. 근데 그중 딱 3마리 빠졌는데 그 중에 한 마리 탄성연발을 때렸어.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복귀마필은 8번마 응상백입니다. 6차기 왔어요. 이 마필은 극명한 약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다. 타점이 높아요. 약간 타점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단점인데 내삭기가 있어요. 내삭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8번마 응상백입니다. 자, 8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하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응상백은요. 순발력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8번 게이트에서 이준철 기수의 액션을 잘 보세요. 이준철 기수 지난주에 아주 그냥 똥을 많이 싸놨죠. 자, 완전히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지금 분홍색 모자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씩 제어하면서 고개가 들리는 거 보이시죠? 8번마 응상백. 지금 완전히 개바닥에 있습니다. 완전히 개바닥. 앞에 윈드킨 나갔고 탄성연발 치고 나왔고 전 솔직히 이 순간에 끝났는 줄 알았는데 쉽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자, 쭉쭉 나옵니다. 지금 응상백은 바닥에 있어요. 응상백은 지금 맨 바닥 내측에 있습니다. 추임마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제 말이 끌고 나오는데 약간 높죠? 지금 보면 높죠? 타점 높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내사면서 지금 말을 지금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채찍, 오른채찍, 왼채찍 계속 대고 있고 꾸역꾸역 그 반응을 하는데 뭔가 팍팍 치고 나가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높아서 그래요.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내사는 계속 하고 있고 제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제대로 물린 상태도 지금 아니에요. 자, 올라옵니다. 자, 6착으로 왔어요. 이거를 어설프게 복귀를 하면 아무 내용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건 복귀가 지금 만땅이 나온 거예요. 자,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발력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마필을 쭉 지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순발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액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두세 경주를 보면 조교 때 걸음에 비해서 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추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게이트 열리고 나오는 액션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는지 아시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지금 중간에 보시면요. 말이 이렇게 대가리 들리죠. 왜 그러냐면 말이 지금 힘은 붙었어요. 근데 그걸 바닥에서 제어하다 보니까 말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필요 없는 소진이 나올 수밖에 없죠. 3코너 진입 부분.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깥으로 빼야죠. 그렇죠? 경주의 구조의 특성상 바깥으로 빼서 대각선으로 질러 들어와야 돼요. 사선으로. 자, 근데 어디 있었어요? 내측 안쪽에 붙어 있었죠? 그럼 결국 뭐예요? 내리막을 못 받았죠? 직선에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내측 게이트 기대는 말을 내측 줄 타고 그냥 쭉 들어왔어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말하고 싸웠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죠. 말은 제대로 물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내측으로 계속 기대죠. 채찍은 되는데 이미 그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더더욱 뻗지는 못합니다. 근데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발을 쓴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그게 주 포인트예요. 그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치 게이트에 들어왔다거나 지금보다 레이스가 조금 느리다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48조의 스타일상 이거는 지금처럼 초반 전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던지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조교도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냐? 보통 48조가 이런 마필들을 가지고 때릴 때는요. 병합이 들어가요. 병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이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따라가라고. 이런 적이 나옵니다. 분명히. 100% 나와요. 그 타임이 딱 걸리는 순간에 우린 뭐야? 때리는 거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응상백.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만간 이거 놓고 크게 한번 잡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마필은 육경주입니다. 요거 아시죠? 제가 후다를 뭘 깠는지. 13번마 5썸 트릭을 놓고 이거 승부를 했던 경주였습니다. 인기도 바닥권에 13번마 5썸 트릭. 근데 기수가 바뀌었어요. 원래 하만식 기수 예정에서 세로비치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귀하는 말은 5썸 트릭이 아니에요. 캠퍼스예요. 4번마 캠퍼스를 우리는 복귀를 합니다. 둘 다 볼게요. 13번마 5썸 트릭과 4번마 캠퍼스. 출발합니다. 자, 4번마 캠퍼스. 이거는 전개가 뻔한 마필이고, 자, 13번마는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맨바닥에 있는데, 4번마도 뭐 자기 전개를 타는 거고, 자, 세로비치 기수. 여기서 저는 솔직히, 잘 보세요. 끌고 나오죠? 끌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탔어야 되거든요, 다시 세로비치가. 근데 여기서 이제 오바질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로비치 기수의 오바질. 4번은 뒤에 있고, 여기서 들고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 버립니다. 그쵸? 넘어갔죠. 이 순간에 5썸 트릭을 놓고 승부했던 많은 배터분들께서는 만세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됐다! 끝났다 이제! 꼬리가 뭐냐? 그것만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추천했던 마필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4번은 지금 중후미권에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고요. 보이시죠? 중후미권에 있고 버스입니다. 자, 5썸 트릭 이빨 이제 버티기 갑니다. 이제 버티기. 여기까지도 막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좀 더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힘이 다 했죠. 그리고 이제 4번이 득달같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4번이 쭉쭉 발을 못 바꿨어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 마필이 내선 추입하는 말이 아닌데 내선으로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5썸 트릭은 4착을 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5썸 트릭은 솔직히 4코너에서 딱 3, 4코너에서 넘어가는 순간에 많은 분들께서 됐다 싶었죠? 저는 욕을 했습니다. 아이 씨발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욕을 했냐? 제가 원했던 전개가 아니었어요. 왜냐? 5썸 트릭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승군 이후에 4월 경주를 제외하고 6월, 5월, 6월 왜 이렇게 탔는지 아세요? 이거 교정하려고. 이거 폭주하는 거 교정하려고. 그래서 완식이가 막 쩔쩔매고 이지랄을 했는데 세로비치는 눈치 없이 어디서 던져버렸어. 왜냐? 말이 끄니까. 말이 좋았거든. 말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행의 습성으로 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51조에서 교정을 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완식이가 생각했을 때 완식이가 타는 전개를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까 처음에 약간 늦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죠. 왜 늦었냐면 그건 아실 거예요. 5썸 트릭을 제가 지난번에 복귀한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늦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약간 늦은 상태에서 이렇게 끌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발주하고 200m 중간에는 중위권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중위권에.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계속 갔어야 돼요. 여기서 마필을 빼서 좋은 말이 있고 빼면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너무 일찌감치 뺐어. 빼려면 어디서 뺐었냐면은 3코너를 내려올 때 그때 빼서 한 번에 덮쳐갖고 4마신을 5마신을 벌렸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버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아예 이렇게 탈 거면은
들어왔다가 3코너 진입 직전에 밖으로 빼가지고 한 번에 치는 거예요. 한 번에. 다른 마필들이 타이밍을 못 잡게 한 번에 쳐가지고 4마신 5마신을 벌려서 버티기로 들어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어차피 대사 있는 말이니까 어차피 주의가 아무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4코너 돌고 다 보내주고, 그리고 내 측을 파도 된다는 거죠. 내 측을 그렇게 파도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자, 울썸트리 이렇게 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캣버스가 왜 승부가 안 되냐? 중간에 이게 어설프게 끌어버리니까 레이스가 빨라졌어. 그러니까 캣버스가 붙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캣버스는 진 거고, 오썸트릭은, 그러니까 세로비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 세로비치는 처음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아쉬웠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완시가 탔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썸트릭도 아쉽지만 캠퍼스는 복귀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캠퍼스를 뛰는 걸 보고 당일 주로 여러 거 다 봤을 때는 캠퍼스는 5군의 상대가 이제 없어요. 이 정도 급으로 뛰면요 5군에서 상대는 없습니다. 해당 거리에서는. 그러니까 캠퍼스는 차기 경주 거의 1순위권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마필 캠퍼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썸트릭은 좀 많이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마필은 바로 7경주입니다. 제가 원래 7경주도 6경주에 던솔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추천경주를 제대로 못했죠. 왜냐? 매직탑 놓고 승부였는데 매직탑이 빠졌어요. 아니, 매직탑을 놓고 승부 경주였는데 매직탑이 빠졌어. 금지 약물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뭐야? 수영주 못했지 뭐. 아니, 매직탑 놓고 해야 되는데 매직탑이 빠졌었는데. 근데 왜 매직탑을 해놨느냐? 매직탑은 기억만 해놓으세요. 다 만들어진 말입니다. 추천 정지는 있을지만 매직탑은 다 만들어진 말입니다. 다 만들어진 말이에요. 다음에 공백기 두고 나왔을 때 제가 일단 조견을 확인해 보겠지만 덜 팔리면 땡큐입니다. 아무튼 매직탑은 다음에 나오면 용서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남은 마필은 역시나 이것도 그 때렸던 마필입니다. 메인으로 때렸던 마필 바로 13경주입니다. 이 토요일마의 메인 승부였는데 바로 9번마 장산지존입니다. 결국 11마리 경주에서 9착을 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똥말인데 뭔 복귀를 해. 네가 때렸으니까 뭐 개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일단 레이스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장산지존. 자, 박우른이가 일단 레이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바닥에 있죠?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어설픈, 쭉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쭉 보세요. 쭉쭉 나옵니다. 그냥. 6번마 스노우킨, 2번마 스노우킨, 6번마 팍스라이가 앞선을 이끌었고, 여기서 잠깐 바깥을 빼고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박우른 기수의 예전 스타일이면은 여기서 확 덮칠 줄 알았는데, 이 순간에 전 솔직히, 없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고, 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따더라고요. 어설프게. 자, 계속 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중후미권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쭉쭉. 9번, 7번, 8번, 11번, 1번. 네 측에서 1번마 꼬차에 잡고 있고 중위권에서 9번마가 치고 채찍을 대고 나옵니다. 반응을 못합니다. 높죠? 반응이 없습니다. 물리고 지랄을 하는데 반응은 영 개운치 않죠. 앞에서는 이빠이 버티고 하는데 박우른이가 왼 채찍 오른 채찍 번갈아 가면서 때리고 조지는데 걸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9착. 자, 순수하게 이 복귀만 보면 아무 내용이 없죠. 장산지존이 먼저 어떤 말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19번의 레이스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 2착 없고 우승만 2번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기록이요.
3, 4착을 7번을 했어요. 그 중에서 3착만 5회입니다. 가서 죽는 마필이라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다 죽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승부가 마필 자체가 똥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장산지전. 근데 왜 제가 주목을 했냐. 6월 경주, 5월 23일 경주, 4월 25일 경주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차분하게 한번 쭉 동영상을 돌려보세요. 한 경주당 2번씩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래서 복귀가 나온다라는구나. 이거고요. 두 번째. 지금 조교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23일 조교부터 확실하게 힘이 붙었어요. 지금요. 붙고 있어요. 정확하게 붙고 있어요. 6월 달에 또 붙었습니다. 이번에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왜 승부가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복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이 2착이 없이 우승만 2번이 있어. 결국은 약간 작전말한 느낌이고 결국은 조건 보고 때린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번 경주에서 8조라든가 박우른 기수가 조건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마필의 적정거리를 언제 보느냐. 1700으로 봅니다. 중급 이하. 1700, 1800. 여기서 어한 경주에서 빵 하고 한번 때립니다. 그때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산지전은 저는 그러니까 복귀가 다 틀리잖아요. 많은 분들께서는 해서 졌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직선 보면은 막 물리고 왼채찍 오른채찍 막 번갈아 가면서 보면 다 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직선의 복귀는 아무 내용이 없고 중요한 건 발주를 해서 4코너까지 오는 복귀가 중요한 건데 저는 그걸 봤을 때 무조건 대본 거다. 결국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자, 9번마 장산지전 많이 아쉬웠죠? 기다리세요. 시원하게 한번 잡아 먹으려니까. 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매직탑은 안 나왔고 장산지전 아까 그 말 있잖아요. 캠퍼스 들어올 때 그 말도 저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갈 때. 오섬 트릭은 솔직히 좀 아쉽긴 많이 아쉬워요. 배당도 워낙에 컸고 한따거리 마필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필은 일요일 경마로 넘어갑니다. 자, 일요일 경마 3경주입니다. 일요일 경마 3경주. 요게 이제 장석의 첫 번째 승부처였고, 마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건이 놓고 스마트 에어 이제 때리는 막권이었습니다. 대건이 놓고 스마트 에어 때리고 대건이 놓고 잠룡. 그리고 이제 배당을 제가 뭘 잡았는데 동양의 빛을 잡았어요. 동양의 빛을. 대건이 놓고 스마트 에어 때리고 대건이 놓고 잠룡을 받치는 거.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잠룡이 어마어마하게 팔릴 것 같아가지고 대건이의 스마트 에어가 한 8배 정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배당이 마지막에 정말 무슨 기관총 맞듯이 떨어지더라고요. 5배. 돈은 더럽게 안 냈습니다. 여기서 복귀하는 말이 뭐냐? 9번마 동양의 빛입니다. 일단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고 나오죠? 자, 김초로 기수가 기승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약간의 추진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보시면요. 아가리를 지금 잘 보세요. 아가리를 지금 벌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아가리를 지금 이빨이 벌리고 있어요.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말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입을. 아가리를 지금 계속 벌리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물었는데 발주하고 나서부터 한 300m, 400m까지 계속 아가리를 물었어요. 계속 아가리를 벌리고. 스마트 에어는 선행을 무난하게 나간 상태고 이제 2선에서 니콜, 잠룡, 천혜강자 다 붙었는데 지금 동양의 빛은 바닥에 있고 중음이 있고 이 아가리는 지금 꽉 문 상태예요. 이제부터 치고 나오는데 잘 보세요. 치고 나온 액션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김초로 기수 액션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초로 잘 보세요. 초로 잘 보세요. 자, 초로 잘 보세요. 계속 보세요. 자, 5-3으로 경기는 끝났고. 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와서 판단하세요. 뭐냐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있는데 요새 이거 뭐라고 하면은 하도 이제 뭐라고 막 전화 와서 뭐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갖고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뭐 대강 다 아실 겁니다. 동양의 빛은 조만간에 제가 한번 크게 잡습니다. 조만간에. 물론 조건은 봐야겠죠. 그 조건을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옳다 싶으면 덥석 물어갖고 한번 제대로 한번 동양의 빛은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현장에 있는데 누가 천혜강자를 물어보더라고요. 천혜강자를. 천혜강자가 뭐 이빠이니 어쩌니 하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빠이는 모르겠는데 조교는 안 된다고. 이빠이는 모르겠는데 말은 준비가 좀 안 돼 있다고. 천혜강자 사지 말라고. 그만큼 경마라는 것은요. 소스라는 것도 말이 됐을 때 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만 제대로 보면 굳이 소스 받을 필요 없어요. 말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승부 의지도 조교장에서 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보여요. 자, 준비한 내용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꾸역꾸역.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만회하는 게 나왔고 일요영마 같은 경우 그래도 그나마 초반부 1, 2, 3경주에서 연투가 쭉 나오면서 어쩌면 그 자금 가지고 이긴 자금 가지고 그냥 갔던 거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부산경마 또 나머지 경주에 적중이 나오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이 질 수 있었던 날 많이 지지 않는 것도 이기는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크게 이겨야 되는 날 조금 이기는 것도 이건 진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많이 질 수 있었는데 많이 지지 않았다는 거. 물론 배팅의 강도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3주차 기대차도 엎을 수밖에 없죠. 편안하게 계세요. 제가 3주차 독하게 준비해서 함께 하려니까. 한 주 수고하셨고요. 기다리겠습니다. 3주차 편하게 오십시오. 크게 준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